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독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갈등설과 야당의 특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동훈 대표와 독대 수용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그 특검법 표결했는데요. 네 표 정도 채 이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갈등이 있다 보면 다음에 또 더 센 뭐 김건희 특검법 또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당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차원에서 아마 독대가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당시 표결 결과가 독대 성사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4표가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사실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불안감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비단 4표의 이탈표 이것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리스크들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당정 간의 어떤 소용돌이로 휘말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나왔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지금 당에 그리고 정부에 지금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대통령실로서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는 독대를 수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학관계에서 본다면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할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또 미묘한 기류도 보이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조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독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메시지를 던지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자, 이번 독대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좀 다뤄지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의정 그 의료개혁 문제 여전히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생 문제도 다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 있잖아요. 저번에도 공개했지만 과연 이제 그 대외 활동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아예 공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본인도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다루지 않을까. 김 여사 문제 이렇게 그 의정 갈등하고 2개 정도가 이슈로 보여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요구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건데 어제 그런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본인은 이제 그 여론에 조금 이게 민심에 반응한다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조금 시기나 방법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의원도 지적했지만 실제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독대 과정에서 충분히 그 서로 상의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굳이 공개적으로 대활동을 자제를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게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아직 순방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맞는지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말은 독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앞서서 독대 요청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도 어느 톤에서 공개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됐고 친윤계에서는 이걸 물밑 조율을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왜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느냐 해서 파열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도 또다시 김 여사의 공개 행보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사전 선거는 바로 이번 주에 바로죠. 사전 선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보궐선거의 책임은 한동훈 대표한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요구에 나는 반응한다. 우리 당은 이런 이제 의도로 아마 저는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고요. 근데 또 모양새는 대통령실도 별로 안 좋은 게 독대 있잖아요. 아니 날짜가 안 정해졌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게 미리 긴밀하게 사전 조율해서 합의되면 이게 좀 같이 발표하면 어떨까. 저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게 요구한 게 또 언론이 나오더니 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또 하기로 했다고 날짜도 없이 언론이 툭 나오는 게 모양새는 아주 둘 다 저는 안 좋다 봐요.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이번 독대에서 과연 어떤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첫 입장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독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뭐 의정 갈등 문제 당연히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쩌면 아픈 문제일 수도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대 과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루어질 의제는 우리가 뭐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요. 과연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특히나 의정 갈등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제 독대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어떤 뭐 직언을 하거나 요청을 드리는 정도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만족하시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은 너무나 깊어져 오고 있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질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 자리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라는 요청 정도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좀 회의감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대가 그냥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뭔가 대통령께 어떤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독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이 정도라면 진전된 논의다 싶은 정도의 어떤 한 발짝 나아가는 대응책들, 매듭 지어질 수 있을 만한 결정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고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대통령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리스크와 관련해서 함께 대통령실의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당 차원에서 이슈를 좀 먼저 치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독대의 결과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갈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독대가 과연 당정 관계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은 될 수 있다 봐요. 네. 근데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 이게 독대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은 뭐 저는 전환점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번에 뭐 아마 큰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 봐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요, 실체가 없는 전부 대부분 의혹이잖아요. 여기 뭐 합의문을 내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허심탄회하게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시중의 여론이 네. 좀 이렇다 전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해명하겠죠. 그게 상당히 과장되거나 허위가 많다. 김 여사가 실제 뭐 공천 개입하거나 이런 이제 정무에 개입하는 게 이런 게 프레임 야당이 공격이 강하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저는 뭐 교환하는 그 정도지 뭐 특별한 성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의정 의료개혁 문제는 이것도 심각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김 여사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에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냐, 자해적인 발언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한 대표를 향한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모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검찰은 이제 여론도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권력의 눈치도 안 봐야 돼요. 네. 그냥 오로지 법하고 원칙이 어떻게 돼 있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증거와 팩트는 뭐가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게 있는 죄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 하고, 이게 검찰이잖아요. 근데 제가 350페이지 넘는 판결문 아무리 봐도 공동 정범으로 이제 기소됐다는 소위 뭐 전주 프레임인데, 그분은 이제 70억 대출 받아서 계속 문자를 하면서 사고 팔면서 협박까지 해요. 주포한테.
그분을 그냥 이게 전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김건희 사도 전주니까 방조가 아니냐.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논리라 봐요. 실제 그 90만 명의 계좌주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전주하고 김 여사를 비교해봐야 되고 지금 결정적으로 증거가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직접 문자를 주고받다거나 원래 대량 거래하면 이게 정보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익금을 자꾸 23억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권오수 회장도 81억 벌었다고 추징해달라 했는데 추징이 제로가 나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권오수 회장 8년 구형에 150억 벌금 구형에 81억 추징금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마치 뭐 23억 엄청난 이익을 취했는데 혜택 본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저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게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다 봐요.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 수사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런 입장을 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앞서 얘기가 나왔던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동의한다라는 수준을 넘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사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단순히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결국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분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이고, 뭐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뭐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하면 특검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대통령실에 압박이 될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요. 결국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발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 측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과 정이 함께 지금 국민들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심각한 불안감이나 위기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기회에 매듭을 끊고 반드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들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당이 제대로 역할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 최근에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각각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을 찾아와서 2번 만났다. 하지만 경선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거론된 이준석 당시 대표 그리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명 씨까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가 어떻게 만남을 가졌느냐, 그리고 친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고 각자 좀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누가 뭐 소개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거는 뭐 크게 저는 지엽적이라 보고요. 지금은 이제 명태균 씨가 뭐 내를 구속하면 이제 그 한 달 내에 뭐 탄핵 운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허풍이 있다. 자기가 안철수 단이라도 하고 뭐 이준석 치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그 과장 허풍쟁이 좀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은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걸요 옛날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이게 뭐 김영선 의원하고 돈을 월급 세비를 절반 가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폭로하면서 지금 보니까 조금 이게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게 번듯한 여론조사 업체 P&R 그것도 이게 많이 해서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 업체 사장이고 정치 컨설턴트로 상당히 유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선거 때 누구든지 도와준다는데 뭐 누구든지 안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 선거할 때 도움받고 만났을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대선 때 만나고 이게 소통했을 거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만난 게 지금 와서 기준으로 엄청나게 부적절한 걸 이런 사람을 왜 만나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이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한동훈 당대표가 아니고 이분이 당대표라고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이 그러던데 근데 이분이 그러면 뭐 서울에 종로구의 사무실 내가 전국 선거를 다 주물러야지 어디 창원에서 김영선 의원 하나 정도 도와주려 했는데 그것도 컷오프 다 돼버렸잖아요. 이런 비중의 인물이에요. 이분이 마치 엄청난 옛날에 최순실 제2의 사태처럼 막 몰고 와가지고 마치 비선 우리나라 최고 시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좌파들이 몰아가는 이게 공작의 문제지. 저는 이 사건은 이게 크게 뭐 대수롭지 않은
태산 명동이 서일필 정도 이런 사건을 봐요.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협잡쿤, 정치 브로커다, 허풍쟁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선을 그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새치혀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국이다. 김 여사 특검, 상설 특검 그러니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된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실세면 이번에 김영선 의원 말고 이게 거론된 사람 누가 있나요? 한 100명은 공천주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선 의원도 컷오프 다 됐잖아요. 네. 이분이 관여를 조금 해가 됐다고 의심되는 거는 보궐선거 김영선 꼭 하나입니다. 보궐선거에 김영선 하나. 근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고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잖아요.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밀어붙인다 해서 이준석 대표가 감이 안 되면 했겠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여성이고 고향이 그쪽이고 사선이고 하니까 보궐선거 죽겠죠. 저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거 외에는 김영선 보궐선거에 좀 관여했다는 거 외에는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대단한 실세입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대법원장 그때 뭐 총리 추천했는데 됐습니까? 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뭐 전북의 그 지금 과장이고요. 오히려 야당에서는 침소봉대에서 혹시 이게 최순실 사태처럼 이렇게 한번 몰아가 보려는 공작으로 봅니다. 네, 명태균 씨의 발언은 과장이고 야권에서 오히려 이것을 좀 몰아가려고 하는 공작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기에는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뭐 야당의 뭐 인사가 내미는 의혹들이 아니거든요.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단독 보도로 뭐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오락가락한 해명이 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2번 정도 만났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과도 뭐 만났다는 것이고 뭐 이준석 의원, 뭐 박완수 경남지사까지 이야기를 하면 뭐 최소 3번, 뭐 4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해명 자체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자마자 바로 반박이 나오는 이런 모양새가 굳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 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의심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들을 대처하던 방식에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반박을 하거나 네. 또는 되게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 모습들도 우린 기존에 많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정말 허언을 하는 것이고 허풍을 떠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압박성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반박하고 또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저는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발언이 허언이고 허풍이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도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내가 입을 내 구속하면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네. 있다. 이거 고발을 뭐로 합니까? 이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고 대통령 협박죄로 공갈죄로 이게 공갈죄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허풍이에요. 한 달 내에 탄핵될 수 있다. 이걸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했다는 거 그걸 고발거리가 됩니까? 안철수하고 또 자기가 조언 안 했다는 거였어요. 안철수하고 단일화는 저도 계속 해야 된다고 방송에 떠들었잖아요. 이게 고발거리가 됩니까?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명예훼손이나 뭐 고발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명태균 씨가 한 말이 뭐예요? 안철수 단일화. 그다음에 치매개동을 자기 주선했다. 그다음에 최재형 이분을 총리로 추천했다. 이게 고발거리가 됩니까? 추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다음에 한 달 안에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말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발 안 했다고 저는 야당이 공개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고발하면 처벌될 조항이 뭐 있습니까? 저 법을 아는 사람 알잖아요. 지금 허풍으로 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걸릴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정치자금법 수사하고 있으니까. 네, 친윤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 허풍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 1000명 중에 한 명이다.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구속을 구속이 되면 정말 한 달 안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지 보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 이렇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이 적극적으로 좀 쏟아지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근데 그 뭐 비슷하지만 김재원 의원처럼 이래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 김대남 씨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저 또한 이게 제 말을 다 술자리 제 말 다 녹음해가 틀면요. 저 서정욱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할 겁니다. 누구든지 사적인 대화가 마음대로 녹음해가 딱 악마의 편집 틀면요. 네. 다 이상한 사람 듣게요. 저는 뭐 명태균 씨가 아주 뛰어난 정치인도 아니라고 보지만 또 이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도 안 봐요. 다만 이제 강혜경 씨하고 녹음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은 허풍쟁이 이상한 사람을 보이는데 누구나 우리 이런 비밀 녹음의 피해자가 전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너무 한 사람 인격을 완전히 말살해도 안 된다 봐요. 김대남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이게 공천들을 섭섭하면 온갖 늑돌이 하소연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딱 녹음해가 틀면 이상한 사람 되죠. 우리 녹음해가 틀면 이상한 사람 국민들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불법 녹음들 있잖아요. 이런 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만여화시켜서 공개하는 이런 우리 사회 풍토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친윤계에서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선을 긋고 이 리스크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요. 뭔가 본인이 어떤 뭐 유력한 인사들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유력한 인사들이 반박을 하게 되면 바로 저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인 아버지다 여겼다고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에 대해 선을 긋게 되자 뭐 바로 또 그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윤계에서도 지금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어떤 인터뷰라든지 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저격들이 또 오고 갈지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